1999년 여름 부산 한 카페에서 한 남자는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고 있었다. 사위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이후 어느 날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00년 4월 12일 충남 천안 원성동에 위치한 사업가 박모 씨의 집에서 인질극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들은 집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다. 인질범이 밖으로 나오자 가스총을 쐈지만 인질범은 쓰러지지 않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 긴 추격전 끝에 인질범을 가까스로 체포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인질범은 연쇄 살인범이었고 인질범은 사위로 인정받기 위해 카페에 나갔던 남자였다. 남자의 이름은 정두영 18살이었던 1986년 5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마주친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자기를 검문하던 방범대원 김모 씨를 골목길로 유인해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1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 절도로 짧게 6개월 동안 다시 복역한 뒤 1999년 3월 두 번째 출소 후 본격적으로 강도살인을 시작했다. 1999년 9월 15일에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 1999년 10월 2일에는 울산 남구 옥동, 그러다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다. 그는 가정집에 침입하여 30대 여성 1명과 43세 여성 1명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하였고 금고를 깨기 위해 아령으로 3시간 가까이 금고를 내리쳤다. 뒤늦게 귀가한 여성을 중상이 되도록 때리다가 여성이 아기가 있다, 살려달라 고 호소하자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는 말과 함께 이불을 덮어 씌운 후 살려줬다. 다행히 그녀는 부상이 심했지만 살 수 있었고 이 생존자의 증언 덕분에 정두영의 몽타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그리고 문제의 2000년 4월 12일 그는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체포된 정두영은 인질극의 범인으로 수사 중이었으나 그날 밤 KBS에서 한 달 전에 부산 서대신동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몽타주로 공개 수배되었지만 인상착의가 정두영과 매우 흡사했던 탓에 수사하던 형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고 서대신동 사건을 수사하던 부산 서북경찰서에게 정두영의 인상착의를 보냈다. 인상착의를 확인한 형사들은 서대신동 생존자와 같이 천안경찰서로 동행하여 정두영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두영 본인 또한 TV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해당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였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두영은 다급해서 그랬는데 어쩌면 내 안에 악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생존자를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없이 살 것이 불쌍해서 그랬다고 한다. 2001년 2일 2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1997년 이후 더 이상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며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대정요도소로 이감되었다. 2016년 8월 6일 대정요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성공할 뻔했지만 다시 붙잡혔다. 정두영은 도주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다. 희한하게도 사건 당시와 검거, 판결 시에도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주목받지 못했다가
후일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다. 표창원 의원은 정두영을 전형적인 한국형 연쇄살인범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한 살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쾌락형 범죄자가 아닌 정두영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되었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즉, 살인은 오로지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규정하였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당시 유영철은 정두영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그가 범행에 둔기를 사용한 걸 보고 유영철도 둔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정두영의 본래 목적은 강도였고 유영철은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다. 두 범인의 목적은 전혀 달랐다. 정두영의 최종 목표는 10억을 버는 것이었으며, 그러고 나면 결혼을 하고 PC방 같은 것도 차리고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돈을 모았다고 해도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는 알 수 없다.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를 불심검문하는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죽였고, 강도질하는데 방해가 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무참히 죽인 것만 봐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존중 따윈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의 울타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그를 연쇄살인마로 만들었다.